안녕하세요. 미라클 잉글리시 제임스 초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할 것은 더 미라클 수능 영어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 2025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24번 문제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 24번 문제 같은 경우는 수능 영어 유형별 문제풀이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 문제풀이를 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또 이것을 위해서 지문 분석 해석도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4번 문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4번 문제 같은 경우는 제목 문제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주제 파악 유형 중에 하나인데요. 얘가 24번으로서 가장 마지막에 있는 주제 파악 유형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얘는요. 어떤 문제를 요구하고 있냐 우리한테 여기에 나와 있는 지문을 읽고 중심 소재와 주제를 파악해서 제목으로서 가장 적절한 것을 선택지 5개 중에서 골라달라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이해야 되는지 수능 영어 유형별 문제풀이 방법을 통해서 단계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중심 소재를 파악해 주는 거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문장을 활용해서요. 이 글 전체에서 나오는 내용이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 중심 소재를 파악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문장에서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어구들을 확인하시면 되는데 첫 번째는 단어 반복이겠고요. 두 번째는 의미 반복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다 생각하시면서 접근하셔야겠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부분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번에도 첫 번째, 두 번째 문장을 보면서 들어갈 건데 우선은 첫 번째, 두 번째 문장 간단하게 좀 해석해보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As far back as 32,000 years ago, prehistoric cave artists carefully used modeling shadows to give their horses and bison volume. 무려 32,0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요. 끊어갈게요. 선사시대의 동굴 예술가들은요. 능숙하게 모형화한 그림자들을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끊어갈게요. To give their horses and bison volume이라 되어져 있죠. 그들의 말들과 들소의 그림의 입체감을 주기 위해서요. 이게 첫 번째 문장이었고요. 두 번째 문장. A few thousand years ago, ancient Egyptian and then ancient Greek art presented human forms in shadow style silhouette. 자, a few thousand years ago. 여기 우선 끊어가시면 되겠죠. 수천 년 전에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대 이집트와 그 이후 고대 그리스 예술에서요. 인간 형태를 나타냈다라고 합니다. 끊어가겠습니다. In shadow style silhouette. 어떻게요? 그림자 스타일의 실루엣으로요. 이렇게 우리가 해석이 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문장이었어요. 자, 그럼 반복되는 거 찾아봐야겠네요. 자, 찾아봅시다. 첫 번째 찾아줄 수 있는 거 이렇게 오래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 우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32,000년 전, 또 선사시대의 동굴 예술가들, 또 수천 년 전에 고대 이집트 사람들과 고대 그리스 사람들의 예술 뭐 이런 것들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지금 오래전의 이야기들, 고대 예술가들에 대한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거는 뭡니까? 단순 반복이라기보다는 의미 반복이라 좀 볼 수가 있겠네요. 자, 두 번째 찾아줄 수 있는 거 뭐가 있습니까? shadows가 되겠죠. 그래서 그림자들, 또 shadow 스타일 실루엣이라 되어져 있는 이 부분이죠. 그래서 그림자 스타일의 실루엣 등을 통해서 우리가 반복되는 걸 찾아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가져오시면 되는데 얘는 뭐다? 단어 반복, 어휘 반복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의미 반복, 하나는 단어 반복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정도의 중심 소재를 파악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요. 정답의 범위를 축소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중심 소재 파악했죠? 걔를 선택지에 실제로 적용해서 정답의 범위를 축소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오래전의 이야기, 고대 예술가들 뭐 이런 얘기 나왔던 것들 우리가 찾아준다면 첫 번째 prehistoric caves라 되어져 있는 여기 부분과 다섯 번째 from cave artist to romance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나와져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2번, 3번, 4번에서 나와져 있는 것은 찾아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번과 5번 찾아줄 수 있겠고요. 두 번째 섀도우와 섀도우 스타일 실루엣을 통해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거 표시해보면요. 1번, 2번, 3번, 4번, 5번에 다 나와져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림자라는 게 다 들어가져 있네요. 그러면 이렇게 표시를 해놓으면 어떤 걸 지울 수 있어요? 자, 1번부터 5번까지 해서 2번하고 3번하고 4번 같은 경우는요.
하나의 중심 소재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는 정답일 가능성이 좀 적겠죠. 1번과 5번이 두 개의 중심 소재가 모두 다 나와져 있는 것을 통해서 정답의 범위가 1번과 5번에서 나올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고, 따라서 그만큼을 범위로 축소해 놓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답이 1번과 5번 중에 있겠구나라는 거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중심 소재만 잘 파악하시면 이만큼 정답의 범위를 축소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주제를 나타내는 문장 찾는 것입니다. 주제를 찾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당연히 문맥을 통해서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고요. 그리고는 주제에 대한 힌트들을 통해서 그 문맥을 통해서 파악한 것을 좀 더 정확하게 확인할 수가 있는 거가 되겠죠. 지금 이 질문 같은 경우는 상당히 독특한 형태인데요. 어떤 것이 독특한지 같이 확인해 보면서 들어가겠습니다. 주제 힌트 어떤 거가 나오고 있습니까? 예시들의 나열이죠. 지금 보시면 첫 번째 문장, 두 번째 문장, 자 여기 해석했었던 부분들이죠. 얘도 마찬가지고 세 번째 문장에서도 계속해서 이어져서 나오는 게 어떤 거냐면 사례들입니다. 예시들이에요. 계속해서 예시들이 언급되고 있는데 여기 하나 더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 동일 중심 소재를 가지고 나열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즉 아까도 봤었던 것처럼 그림자와 관련된 얘기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데 그것들이 각각의 예시들을 들면서 동일하게 연결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특정하게 주제문이다라고 하는 것이 나와져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건 어떤 거냐면 예시들이나 설명들을 통해서 쭉 나열하면 설명해주고 있죠. 그래서 거기서 공통적으로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이 글의 주제를 파악하는 형태가 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건 어떤 걸 얘기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이걸 통해서 주제 파악할 수 있잖아요. 고대부터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는 예술에서의 그림자 사용에 대한 얘기가 되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는 겁니다. 주제문이 없다고 너무 어렵다고 생각할 필요 없어요. 명확한 주제문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사례들 또 부연들이 계속해서 나오면서 설명을 해주고 있거든요. 동일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주제를 파악할 수 있는 거고, 도리어 이렇게 명확한 주제문이 없다라고 하면요, 우리가 전체 중에서 어느 일부분만 해석해내도 충분히 주제를 유추할 수 있기 때문에 도리어 쉽다라고 또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그런 구성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제문이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당황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파악한 주제를 가지고 이제 정답 확인해 봐야겠죠?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지막 단계 정답 선택하기입니다. 자, 우리 주제 파악했어요. 고대부터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오는 예술에서의 그림자 사용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자, 이거 1번에서 나와져 있는 부분 볼 수 있습니다. The Journey of Shadows, 그림자의 여정이라고 되어져 있죠. 그림자가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는 것에 대한 설명이구나 라는 걸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서 그 뒤쪽에 보니까 뭐예요? Prehistoric Cave Onward라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어져 오고 있는 거잖아요. 뭐로부터? 선사시대 동굴에서부터요. 그러니까 여기 부분이 지금 주제와 매우 일치하구나라는 걸 파악할 수 있죠. 다섯 번째 게 우리가 답을 축소해놨던 건데 여기서도 아니라는 걸 파악할 수 있는 게,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Unique views on shadows. 그러니까 그림자에 대한 독특한 관점에 대한 얘기? 그런 얘기 아니잖아요. 따라서 1번과 5번으로 축소해놓은 부분 중에서 5번은 해당되는 내용이 안 나오죠. 주제와 일치하는 것은 1번이었구나라는 걸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구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건 정답이 몇 번이다? 1번이다라 볼 수 있겠고, 보시면 알겠지만 중심 소재가 더 중요합니다. 제목에서는요. 중심 소재를 명확하게 찾아줘야 확실하게 정답의 범위를 축소해 놓을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거기서 주제를 통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하나 골라주면 되는데, 간혹 가다가는요, 제목에서는 중심 소재만 갖고도 정답이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으니까 제목 유형에서는 특히나 중심 소재를 잘 파악해주는 것 중요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부분 잘 참고해주세요. 자, 앞에서 우리가 수능영어 유형별 문제풀이 방법을 통해서 문제풀이 했었죠. 자, 이제는 독해 능력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문 분석 및 해석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As far back as 32,000 years ago, prehistoric cave artists skillfully used modeling shadows to give their horses and bison volume. as로 시작하고 있는데 어구까지 이렇게 뭐가 되겠다? 여기 부분은 이렇게 부사 처리가 되겠구나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prehistoric cave artist라 되어 있는 여기가 뭐가 되겠습니까? 주어가 되겠죠. skillfully 부사고요. used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동사입니다. 과거 시제죠. modeling shadows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목적어죠. 그러면서 투부정사 나와져 있는데 얘는 뭡니까?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으로 쓰여져 있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얘는 뭐뭐하기 위해서라고 해석되는 그 부분이 되겠죠. 자, 안에 보시면 to give가 동사적 특성, their horses and bison이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목적어, volume이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또 목적어입니다.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 구성이었구나라는 걸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는 그런 구성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끊어서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려
32,0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요. 끊어갈게요. 선사시대의 동굴 예술가들은요. 능숙하게 모형화한 그림자들을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끊어갈게요. 뭐하기 위해서? 그들의 말들과 들소의 입체감을 주기 위해서요. 이렇게 우리가 해석이 되시면 되겠죠. 지금 얘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형태인데 특히나 도입으로 나와져 있는 첫 번째 문장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는 사실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 쭉 계속해서 사례들이 제시되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 좀 생각하면서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문장 가보겠습니다. A few thousands years ago, ancient Egyptian and then ancient Greek art presented human forms in shadow style silhouette. 자, a few thousands years ago 부사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Ancient Egyptian and then ancient Greek art까지가 주어가 되겠습니다. presented 여기 동사가 되겠고요. human forms까지 한 번에 가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목적어가 되겠고요. in부터 뒤에 전체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문장 아니네요. 끊어서 해석해 보겠습니다. 수천 년 전에요. 끊어갈게요. 고대 이집트와 고대 그리스 예술은요. 뭐 했어요? 인간의 형태를 나타냈다라고 합니다. 끊어갈게요. 자, 어떤 스타일로요? 그림자 스타일의 실루엣으로요.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 주시면 되겠고 여기 계속해서 도입이 연결되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벌써 두 가지 예시 나왔죠. 선사시대의 동굴 예술가들, 그 다음에 고대 이집트와 고대 그리스의 예술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 넘어가 보겠습니다. but 하면서 살짝 얘기를 바꾸고 있어요. 여기는 이제 뭐가 되겠다? 전개가 시작되고 있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주제와 관련된 건 아니에요. 지금 어떤 거예요? 계속해서 사례들을 제시해주고 있는 형태가 되겠다라는 볼 수 있겠네요. But cast shadows do not appear in Western art until about 400 BCE in essence. 자, but 접속 부사죠. cast shadows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주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do not appear 여기가 동사가 되겠죠. in Western art 부사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until부터 BCE, in부터 essence까지 부사 처리가 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끊어서 해석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끊어갈게요. cast shadows 하면 그림자 들이우기죠. 그림자 들이우기가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끊어갈게요. 어디서요? 서양 예술에서요. 언제까지요? 대략 기원전 400년경까지요. 어디에서요? 아테네에서요. 그러니까 아테네에서 기원전 400년경이 되어서야 등장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 되겠네요. 그 부분 잘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전개 이어지고 있는 거 볼 수 있겠고 이제 다른 사례가 또 나오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네 번째 문장입니다. It was only after shadows had become an established, if controversial part of representation that classical writers claimed that art itself had begun with the tracing of a human shadow.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It was that 나와져 있는데 지금 이때 같은 경우는 뭘 얘기해주고 있는 거다? 바로 강조용법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사이에 껴져 있는 이 부분을 강조해주고 있는 그런 구성으로 되어져 있는 것 확인할 수 있겠고요. 자, 여기 only는 부사 처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after라 되어져 있는 여기는 접속사가 되겠죠. shadows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주어가 되겠고요. 자, had become 여기 나와져 있죠. 여기가 동사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an established part of representation이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이제 become에 연결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얘는 뭐가 되겠다? 보호가 되겠다라는 우리 확인할 수 있겠죠. 가운데 if controversial이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삽입구입니다. 그리고 나서 classical 하고 나오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여기가 주어입니다. 어디까지? writers까지. 그 다음에 claimed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동사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that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연결시켜주면 되겠습니까? 뒤에 전체까지 다 목적어가 되면 되겠죠. 그러니까 앞쪽에 only after 하고 나와져 있었던 부분은 뭐였던 거예요? 요거는 시간을 알려주고 있는 부사 형태가 되는 거죠. 부사절이었던 겁니다. 부사절을 뭐 해주고 있는 거다? 강조해주고 있는 점이었다라는 거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였겠네요. 그러면 안에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대시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접속사가 되어 있고요. art itself 나와져 있네요. 여기 주어인데 요 itself라는 제기대명사는 뭐로 쓰였어요? 제기용법 아니고요. 강조용법입니다. 요 앞에 있는 art를 강조해주기 위해 사용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had begun 여기나 되어져 있는 여기가 동사가 되겠고요. with부터 어디까지 연결시켜주면 되겠습니까? 뒤에 전체 잡아주시면 되겠죠. 자, of 뒤에 나와져 있는 이 부분은 앞에 있는 tracing을 꾸며주고 있는 부분이라는 것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끊어서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자들이 확고히 자리 잡은 표현의 한 부분이 된 후에야 대절했다라는 얘기가 되는 형태가 되겠죠. 근데 그 사이에 뭐가 있었어요? if controversial이 있었죠. 비록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이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관용적으로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끊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대절 뒤쪽 좀 보겠습니다. 고전 저술가들이 claimed, 주장했다라고 하고 있죠. 뭐라고 주장했는데요? That art itself had begun. 예술 그 자체가 시작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무엇과 함께 시작이 된 거예요? With the tracing of a human shadow. tracing이라 되어져 있는데 여기 모사라고 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 그림자의 모사와 함께요. 이렇게 해석이 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어떤 얘기가 되겠습니까? 논란의 여지는 있으나
그림자가 표현의 확고한 한 부분으로 자리 잡게 되고 난 후에야 비로소 고전 저술가들이 예술 자체가 인간 그림자의 모사와 더불어 시작되었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자, 여기 네 번째 문장이 그래서 앞에 세 번째 문장과 함께 전개로서 계속해서 연결되고 있는 것 우리가 찾아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계속해서 사례가 나오고 있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문장 들어가 보겠습니다. Greeks and Romans were the first to make the transition from modeling shadows to cast shadows, a practice that implied a consistent light source, a fixed point of view, and an understanding of geometric projection. 자, 여기 보시면 Greeks and Romans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주어로 시작하고 있는 거 우리 확인할 수 있겠고요. were이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동사가 되겠죠. 그러면서 the first라 되어져 있죠. 여기가 보호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자, to make부터 시작해서 cast shadows까지가 지금 이 앞에 있는 부분을 꾸며주고 있는 투부정사의 형용사죠. 용법으로 쓰여져 있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a practice라 되어져 있는 부분 보이시죠?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뭐로 나와져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여기 쉼표 보이시죠? 부연으로 표시가 되어져 있는 거 우리 확인할 수 있겠고요. 자, 그러니까 이 a practice라 되어져 있는 여기는 명사입니다. 그리고선 that부터 시작해서 뒤에 전체가 이 practice를 설명해주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안에 좀 봅시다. to make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동사의 특성, the transition이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목적어가 되겠고요. from부터 이렇게, to부터 이렇게가 연결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from A to B로 구성되어져 있는 건데 the transition from A to B 하면은 A에서 B로의 전환으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도 잘 기억해 주십시오. that하고 들어가져 있습니다. 여기 관계사절이죠. that은 접속사가 되어 있고요. 그러면서 주격으로 쓰여져 있는 거 우리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implied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동사가 되겠습니다. a consistent light source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목적어, a fixed point of view가 또 목적어죠. and an understanding of geometric projection도 목적어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모두 병렬로 목적어가 되고 있는 것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끊어서 해석해 보겠습니다. 그리스인들과 로마인들은 최초의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끊어갈게요. 더 플러스 형용사는 뭐뭐한 사람들로 해석해 주시면 되는 거 기억하고 계시죠? 자, 근데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투부정사로 설명해 주고 있죠. 트랜지션 아까 설명했던 거죠? A에서 B로의 전환이었어요. 따라서 그 부분 생각하시면서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림자를 모형화하는 것에서부터 그림자를 들이우는 것으로의 전환을 만든 최초의 사람들이 되는 거 알겠죠? 끊어가겠습니다. 즉 그게 무슨 얘기인지 설명해주고 있어요. 이것이 관행이 되었는데 이 관행이 도대체 뭡니까? 대절로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목적어 세 가지입니다. 하나씩 가봅시다. 일관된 광원, 고정된 시점, 그리고 기하학적 투영에 대한 이해가 되겠죠. 이것을 implied 어떻게 하는 거였어요? 함축하는 그런 관행이 되겠죠.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 다섯 번째도 전개로 계속해서 연결되고 있는 부분인 것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 문장부터 일곱 번째 문장까지가 지금 사례들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있거든요. 주제까지는 아니지만 좀 결론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문장이 그렇습니다. 같이 한번 정리해 봅시다. 여섯 번째 문장입니다. In fact, what we might now call shadow studies, the exploration of shadows in their various artistic representations, has its root in an ancient essence. 자, in fact 이렇게 부사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what절 나와져 있죠? 이 관계사절인데 어디까지 연결되고 있냐면요. has 전까지가 모두 다 주어입니다. 관계대명사 what으로서 명사절이죠. 이렇게 명사절로 주어 역할을 해주고 있고요. has가 동사가 되겠고요. its root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목조가 되겠죠. in부터 essence까지가 이렇게 부사 처리가 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안에 좀 봅시다. what은 접속사 역할을 해주고 있고요. we가 주어가 되겠습니다. might now call이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동사가 되겠고요. 나오는 부사입니다. 자, 그리고 얘가 뭐였던 역할이에요? 목적어였던 역할이고 shadow studies라 되어져 있는 여기는 목적격 보호가 되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삽입으로서 뭐가 나와 있어요? 그거에 대한 부연 나와져 있는 거죠. 뭐에 대한 부연입니까? 요 shadow studies에 대한 부연이 되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끊어서 해석해 보겠습니다. In fact, 사실 끊어갈게요. 우리가 그림자 연구라고 부를 수도 있는 것이죠. 끊어갈게요. 자, 그게 뭔데요? 뒤에 설명 나와져 있죠. 즉, 그림자들에 대한 탐구입니다. 뭐에 있어서 다양한 예술적 표현에서요. 끊어갈게요. 이러한 것이요. 뿌리를 두고 있다고 합니다. 어디예요? 고대 아테네예요. 자,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문장입니다. 자, 일곱 번째 문장도 앞에서 이어지는 여섯 번째 문장과 함께 결론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 거, 마무리로 구성되어져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같이 한번 일곱 번째 문장 들어보겠습니다. Ever since the practice of portraying shadows has evolved along with critical analysis of them, as artists and theoreticians have engaged in an ongoing debate about the significance of shadow representations. Ever since 이렇게 부사 처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the practice라 되어 있는 여기가 주어가 되겠죠. 그리고 of부터 시작해서 shadows까지가 얘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자, has evolved부터 되어져 있네요. 여기가 동사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along with부터 시작해서 여기 쉼표까지 가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s는 접속사입니다. 자, 여기 artist부터 시작해서 theoreticians까지가 주어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have engaged로 연결되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여기가 동사입니다. in부터 debate까지 잡아주시면 되겠고 about부터 시작해서 뒤에 전체가 이 debate를 설명해주고 있는 것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끊어서 해석해 보겠습니다. 그 이후로요, 끊어갈게요. 그림자들을 묘사하는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요, 지나 했다라고 합니다. 끊어갈게요. 자, along with 하면 뭐뭐 함께죠. 그래서 그것들에 대한 비판적인 분석과 함께요. 끊어갈게요. 요 댐이라고 하는 게 요 shadows를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자, S 나오고 있죠. 뭐뭐 하면 따라 부사절입니다. 예술가들과 이론가들이 참여함에 따라서요. 뭐에 참여하는 거죠? In an ongoing debate라 되어져 있죠. 지속적인 토론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것이 되겠네요. 자, 뭐에 관련된 것? 그림자 묘사의 중요성에 관해서요.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 정도로 정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24년 6월에 시행한 2025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24번 문제 같이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수능 영어 유형별 문제풀이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 문제풀이 하는지 확인해 봤죠? 그 부분들 잘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서 지문 분석 해석도 진행했습니다. 그 부분에서 잘 몰랐던 부분이 있었다면 그 부분도 잘 정리해 놓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럼 또 다음 문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라클 잉글리시의 제임스 튜였습니다. 감사합니다.